아주 안 좋게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량 주식을 매도하거나 뭐 이런 어떤 행동들이 액션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투자 관점에서 19년도에 리세션도 아니었는데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데 이번에 리세션 2분기 연속 리세션이 나오는데 과연 9월 달에 50bp 인상하고 그 다음 달에도 50 인상해서 연말에 정책금리를 뭐 3.5를 만든다. 저는 그거는 아직은 뭐 저희의 이런 어떤 시각 자체가 소수 의견 편에 속해 있는 아주 소수 의견이죠. 의견. 이런 얘기하면 지금 미친놈 소리 듣죠.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풀미 오늘 7월 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없었어요. 예. 없어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데이터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데이터 가져오셨죠? 최근에 그 S&P 500의 EPS 증가율 자체가 전망치죠. 12개월 포워드 EPS가 조금 그 슬로잉 다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가하고 그 S&P 500의 이익 추정치하고 어떤 그 타임 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행하는지 선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예. 아마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한 6개월 정도 미리 빠졌다가 실제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오히려 실적은 안 좋게 나오는데 올라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 S&P 500 실적과 주가 흐름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왔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간의 그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의 흐름하고 현 주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시점을 두 개로 봤는데 지금 좀 매크로 환경이나 약간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8년 말에서 2019년 쪽으로 가는 부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2018년하고 19년에 S&P 500 실적 전망하고 주가 흐름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좀 중요한 변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의 이익 추정치가 좀 꺾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흐름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말이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연준이 긴축을 끝내고 2019년에는 쉬다가 2019년 6월에 다시 이제 완화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금리를 이제 2019년 6월부터 내리기 시작했죠. 전무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ISM 제조업 지수나 ISM 서비스업 지수도 꺾이고 있었고요.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ISM 제조업 지수가 2018년 2월에 60.8을 기록을 했다가 2018년 말에 54.8로 그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긴축을 하는 동안. 그 당시에 ISM 서비스 지수도 기울기는 덜하지만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제일 앞에 그 2018년하고 19년에 S&P 500하고 이익 추정치를 같이 그려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먼저 빠지고 이익 추정치가 나중에 꺾입니다. 그런데 그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말인데요.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2018년 9월에 2929.7 이 정도를 나타내면서 고점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게 파란 선인데 그 주황색 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주가는 꺾이는데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더 꺾이는데도 이익 추정치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주가가 2018년 12월에 2416 고점 대비 한 17%, 18%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익 추정치는 그때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1분기 실적 뭐 이렇게 나왔겠죠. 2019년 초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익 추정치가 빠지기는 것이 관찰되다가 이익 추정치가 빠지는 구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선반영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이제 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주가가 피크치고 이익 추정치는 그 다음 3개월 이후부터 빠지고 그 다음 주가가 바텀 아웃하고 빠지기 시작한 이익 추정치가 빠지기 시작한 때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업의 뭐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도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뭐 깜깜이 그 애널리스트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깜깜한 상태에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그 다음 분기에 안 좋다 이래 버리니까 실적 전망치가 30%를 그냥 하향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생기다 보니까 S&P 500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황도 그 정치적 뭐 전쟁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경제 외적인 요소가 그 발생을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먼저 빠진 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따 좀 그 데이터를 보시고요. 그래서 그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시기에 그랬었고 연준의 정책도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실물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2018년 말까지 긴축 모드로 갔던 것을 잠시 멈추고 2019년 6월부터 다시 이제 완화 모드로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내내 저희가 강조했듯이 미국제 10년물도 2018년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3.23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이 그 2018년, 2019년 요 구간에 나타난 S&P 500하고 이익 추정치만 보자면 주가가 3개월 정도 이익 추정치 대비 선행해서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연준 EPS 조정은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회복했다는 점, 그 가운데 연준의 속도 조절 이후에 주가가 랠리를 펼치면서 2019년에 28.8% 정도 올랐다는 점, 이런 정도의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주가가 좋으면 목표가를 올리고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96,000원 갔을 때 12만 원, 11만 원 목표가 다 올렸었고 또 이익 추정치조차 뭐 좋을 거다. 예. 그 9만 원, 10만 원의 그 주가를 합리화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익을 아무래도 좋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소위 약간 좀 그냥 쉽게 말해서 약간 뒷북. 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이 주가를 보면서 약간 뒷북 치는 그런 부분이고, 주가는 기가 막히게 또 이익이 줄어들 걸 먼저 알고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주가가 이제 선반영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미국도 똑같았었네요. 지금 18년, 19년 케이스를 아주 자세하게 잘 그 조사를 해 오셨는데, 요때 S&P 500이 2018년 9월 2929부터 2018년 12월 달까지 2416까지 정확하게 20% 빠졌어요. 20%. 그리고 2019년도에 28.8% 상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만 원이 8,000원 되면 20% 빠졌잖아요. 8,000원이 만 원이 되면 25%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2019년도에 미국의 EPS 어닝 자체가 이제 하나도 증가 안 하고 그냥 자사주 매입 때문에 EPS 증가만 1% 증가로 나오는데 주가가 28.8% 올랐던 이유가 실제로 2018년 말에 마이너스 20% 빠지면서 어닝이 늘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선반영을 미리 다 해버렸었다. 그 부분이고 지금이 딱 이제 요 논란에 지금 딱 들어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언급하셨듯이 이익 추정치를 30%나 하향 조정했는데 주가는 2, 3% 빠졌나요? 예, 2, 3% 빠졌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2, 3% 빠졌는데 실제로 마이크론이 거의 100불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한 55불 하죠. 예, 한 연초 대비 40% 정도 빠졌습니다. 예. 그 미리 뭐 이익이 그동안에 1Q에도 되게 좋을 것처럼 가이던스를 제시하긴 했었지만 주가는 아니 이렇게 좋을 거라는데 왜 빠지지 했는데 주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맨날 시장 IQ가 2만이라고 시장이 주는 주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선반영이고 지금 S&P 500이 한 24%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고점 대비 그 정도 빠졌습니다. 예, 고점 대비 24% 빠지고 나스닥이 한 33% 빠졌었던가. 예. 30% 이상 빠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한 36에서 39%. 예. 반도체 지수가 그 정도 39% 빠졌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40%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워낙 이제 반도체가 보면 선행성이 또 뛰어나고 또 이익의 변동성도 좀 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뭐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19년에 실제로 이 표에서 보듯이 S&P 500의 이익 추정치 증가율은 거의 없었습니다. 1%, 2% 뭐 이 정도였는데 제일 밑에 이제 미국채 10년물을 보면 금리 환경 자체가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됐을 수도 있죠. 예. 그러고 보니까 10년물하고 연방기금금리 차트도 잘 가져오셨는데 2019년도에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GDP의 마이너스 성장 없이 리세션 없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5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도 보면 거의 48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자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그 기업의 실무자들, 구매 관리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았는데 리세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리세션은 아니었는데도 이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3.23에서 2019년도에 그 연방기금금리가 7월 달에 한번 확 낮추기 전에 25bp 낮추기 전에 2%까지 빠져요. 2%까지. 예, 그리고 주가는 2019년 1Q, 2Q에 어닝 쇼크 나고 지금 S&P 500에 11개월 포워드 EPS 하향 조정되잖아요. 이렇게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9년 1, 2, 3월 달에 반등 들어가잖아요. 강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거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 깨졌죠. 예, 3.5 가까이 갔다가 2.9, 2.9가 깨지면서 2.88까지 까졌기 때문에 저는 2019년 상반기와 같은 현상이 이번에 재현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요때 이제 2018년 말에 정책금리가 2.25였기 때문에 지금 1.5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75bp만 더 인상하면 2.25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금리 2.25 딱 만들어 놓고 10년물 국채금리 빠지고 2분기 연속 리세션 뭐 그 GDP 나우 어제 발표됐던 거죠. 마이너스 2.1 정도 나올 거다고 EQ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9년도에 리세션도 아니었는데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데 이번에 리세션 2분기 연속 리세션이 나오는데 과연 9월 달에 50bp 인상하고 그 다음 달에도 50 인상해서 연말에 정책금리를 뭐 3.5를 만든다? 저는 그거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봐요. 근데 시장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방금 해주신
말씀하고 좀 그 연관이 깊고 반복되기도 하는데 최근 거 네, 조사해 오셨네요. 최근 거 조사해 오면은 네. 최근에 계속 그 저희가 S&P 500 이익 추정치를 그 팔로잉을 하면서 계속 이제 안 꺾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 꺾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한 2주 동안 약간 그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 주가는 그 2021년 말 2022년 초 S&P 500 기준으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S&P 500은 EPS 추정치는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에 좀 꺾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그 난감한데 그 일전에 유통 섹터 내 뭐 타겟이나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들이 실적 안 좋을 것 같다는 가이던스를 미리 주니까 얘네들은 그 당시에 뭐 20% 30% 실적 조정이 된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고 실적 발표 때 이제 가이던스로 그런 코멘트를 줄 텐데 그간 뭐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 애널리스트들의 정보가 또는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실적 추정이 좀 잘 안 이루어진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실적 시즌 때 그런 기업들이 그 여기저기서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한 나이키, 마이크론, 나이키 같은 경우도 10%가 실적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S&P 500 실적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 하향 조정된 이유가 되겠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악화로 실적 추정치, 실적 가이던스 악화로 실적 추정치는 하회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요번 이제 2018년, 19년 그 구간과는 달리 이번엔 주가가 좀 빨리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사례를 들었었는데 그 사례에서도 주가가 40% 빠지고 나고 실적 발표에서 실적 전망을 30%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렇죠. 이미 과도하게 나쁠 것을 주가가 하향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다른 기업들에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주의할 거는 그 2분기 실적은 그냥 그럭저럭 선방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분기 그 가이던스를 줄 때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경기 침체, 과도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이번 마이크론처럼 아주 안 좋게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량 주식을 매도하거나 뭐 이런 어떤 행동들이 액션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투자 관점에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유로 인해서 약간 좀 빠지는 거를 못 견뎌서 이 바닥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기업별로 잘 그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잠깐 그 최근 상황하고 2018년, 19년 그 넘어가는 상황하고 약간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월별 실질 GDP 성장률, 분기 GDP 성장률인데 이 최근에 뭐 연준에서도 그 일부 연준은행에서도 하고 있지만 IHS 마켓이라는 PMI 집계하는 기관에서도 월별로 그 GDP 성장률을 집계하고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 이 기관에서는 4월에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5월에 마이너스 1.0%를 자기네들은 이걸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그 옆에 어썸션 자체를 지금 이미 그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의 뭐 예상이긴 하지만 이 예상은
이나 뭐 이 예상대로 간다면 사실 7월 말에 집중되어 있는 FOMC 금리 결정하고 2분기 GDP 발표 이후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색깔 이런 것들이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까. 물론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 신경을 쓰겠지만 시장의 큰 흐름은 이런 어떤 팩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7월 FOMC 금리 결정은 7월 28일 목요일 오전 3시에 있고요. 네. 2분기 GDP 발표는 7월 같은 날 밤 9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GDP 발표가 조금 늦게 나오네요. 예, GDP 발표가 늦게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이다, 그죠? 예, 이게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28일 예. 목요일. 하나는 새벽 3시에 나오고 예. 금리 결정이 예. GDP 발표는 밤. 오히려 GDP 발표 나오기 전에 75bp 인상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오면서 이제 리세션을 공식화했을 때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러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못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주가 랠리가 조금 세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직은 뭐 저희의 이런 어떤 시각 자체가 소수 의견 편에 속해 네, 있는 아주 소수 아주 의견이죠. 소수 의견. 이런 얘기하면 지금 미친놈 소리 듣죠. 예, 만약에 저희의 생각대로 간다면 좀 네.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것들에 요대로 간다면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궁금했던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들, 실제로 과거에 EPS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움직였는지, 거기에 또 주가 움직임에 모멘텀이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최근에 2018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물가 공포잖아요. 그 물가 공포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 사실 경제학자 얘기 들을 거 없이 닥터 카퍼 최근에 이제 5달러 근처에서 지금 4달러 밑으로 수직 급락하고 있는 구리 가격 그리고 저는 10년물 국채금리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게 다 정확하게 다 반영해 준다고 보거든요.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 보면 지금의 물가 공포에 의한 경기 침체 부분이 조금 2, 3개월 내로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리바운드 가는 그런 긍정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성문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